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1,380원을 넘기면서 금융위기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네.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7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4,600억 원가량, 기관은 2,800억 원가량 이렇게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큰데 네. 낙폭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양시장 모두 1.5%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기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네. 또 이제 목요일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석 연휴로 이제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현금화를 하려는 움직임들에 따른 매도세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부담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 매수를 좀 뚜렷하게 할 만한 요소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시장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때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처럼 만약에 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위험 시그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 나스닥 증시의 반락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 한 번 더 뭐 종목 플레이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대 요소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흐름은 예정대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기아에 역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TKG 휴캠스의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쇼박스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인 뉴플렉스 그리고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도 뜨거운 태양광주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수급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HB솔루션과 ICD가 만났습니다. OLED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하반기 시장에서 그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올 하반기보다는 또 내년 상반기가 더 좋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두 종목은? 일단 뭐 OLED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덩달아서 같은 테마에 묶이면서 지금 좋은 시세,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테마로 엮인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산업이에요. 하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물들을 좀 내오다 보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 2분기부터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은 더 흑자로 전환이 되고 혹은 실적이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OLED 관련 기업들 저는 충분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IT, 전기전자 전체적으로 사실 어느 한쪽에 드라이브를 걸기가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제 시장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OLED 관련주들 혹은 장비주들 정말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 저는 우리가 집중해서 하반기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오랜만에 이 전기전자 혹은 반도체 IT 관련 이 종목에서는 이 두 종목 혹은 그 외에 OLED 관련주를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네. HB솔루션 ICD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주 모멘텀이 강력한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OLED 관련주들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HB솔루션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존 사업부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지속되고 있고 또 신성장 동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잉크젯을 빼놓을 수 없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HB솔루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픽을 해왔는데 일단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다른 OLED 관련주들보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OLED 적용 모델 확대는요.
단순히 이번 달 혹은 지난 분기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좀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텔레비전 혹은 컴퓨터 모니터, 이제 과거에 LCD, LED 쪽에서 이제는 대다수의 제품들이 OLED가 지금 적용이 되면서 모델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고 있던 상황,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기준으로 실적을 많이 못 냈어요. 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한 성장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HB솔루션은 QD OLED 이 잉크젯 공정에 들어가는 저 잉크젯 관련 부품을 좀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OLED 제품들의 가장 큰 이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두께가 얇다라는 거죠. 네. 두께가 점점 얇아지려면 이 잉크젯 공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이 제품들, OLED 제품들은 OLED가 앞에 뒤에 두 개가 달려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잉크젯 공정을 통해서 앞뒤에 들어갔던 OLED 패널을 하나로 줄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존의 이 제품들보다 두께가 얇아진 만큼 가벼워진 만큼 우리가 휴대하기도 더 편해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술력,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력에 좀 힘입어서 저는 2분기 흑자 전환, 거기에 3, 4분기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HB솔루션이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은 과대 낙폭, 네. 그리고 과대 낙폭이 되었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금 업종이 OLED이고 그 안에서 기업은 HB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여파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기업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까지 될 것으로 기대가 네.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오히려 최근에 지수 조정에 더 좋았습니다. 더 좋았기 때문에 만약 지수가 좋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가격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붙어줬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의 이 가격 조정을 통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관과 외국인들은 왜 매수를 했을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더 주가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오랜만에 이제 반등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높게 22,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밀려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 1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올해 6월 달에 기록했던 저점이 이탈이 될 수도 있는 가격대로 내려올 수가 있어서요. 13,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하반기 수주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HB솔루션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BH와 하이비전 시스템이 만났습니다. 오늘 애플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내일 새벽에 이제 아이폰 14가 공개가 되는데요. 그렇죠. 국내 기업들의 부품을 대거 장착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소부장 관련 주들의 오늘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BH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카메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아이폰의 카메라가 또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 시점에 가격은 또 올려서 출시를 했고 그 올린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또 소비자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이 애플의 아이폰의 이제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애플 관련주들 BH 하이비전 시스템 아마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차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두 기업 모두 좋습니다. BH도 저는 좋게 보고 네. 하이비전 시스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종목,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지금 타이밍에서 조금 더 적합할까? 왜 그 고민을 하냐면 우리는 당연히 매수한 이후에
두 종목 중에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좀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이 안정적으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애플 관련주들 한번 뽑아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너무 매력적이지만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렇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꼽아주셨습니다. 카메라 모듈 그리고 또 검사 장비를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카메라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검사 장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BH도 좋은 기업입니다. 네, 이 이야기 제가 꼭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러니까 BH가 안 좋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좋다 이 얘기 절대 아니고 BH도 굉장히 좋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굉장히 좋지만 현재 시점상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을 매수를 하시는 게 아마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을 이제 강조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에 이제 센서 시프트하고 웨이퍼, 검사 장비 같이 이렇게 신규 장비들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이비전 시스템은 BH처럼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쪽에서는 매출이 그렇게까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어느 부분에서 지금 주요하게 보냐면 결국 카메라 모듈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거에 카메라 모듈하면 단순히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뭐 지금도 사실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모바일을 넘어서 네. 굉장히 많은 산업의 카메라 모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혹은 카메라 모듈 관련 다른 기업들 현재 위치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혹은 실적적으로 혹은 모멘텀 쪽으로 봤을 때 고로 이제 이 삼박자가 좀 잘 갖춰진 기업이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을 BH보다는 조금은 더 좋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BH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와 하이비전 시스템 두 종목 다 너무나 좋은 기업이지만 현재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조금 더 부담이 없다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오늘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실게요. 제가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차트 보시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역사적인 이제 신고가로 가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대신에 하이비전은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를 받았지만 최근에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제가 앞선 종목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시장은 과대 낙폭을 보였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해당하는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하이비전 시스템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종가의 매수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쇼박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또 영화 극장 산업에서는 여름 성수기와 겨울 성수기가 있고 맞아요. 명절을 빼놓을 수가 그쵸. 없잖아요. 일단 사실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뭐 OLED하고 카메라 모두 이렇게 좀 무겁게 이야기해놓고, 그러니까 공략주는 제가 좀 가벼운 좀 섹터에서 골라와 봤는데, 일단 쇼박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라든지 OTT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이제 배급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고 영화가 재개가 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제 명절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영화관에 좀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 이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저는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범죄도시 2를 시작해서 지금 헌트까지 계속해서 이제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쇼박스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MCG라고 하는 펀드에서 이제 대규모 금액에 대한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이 투자를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이런 신사업에 조금 성장 동력을 갖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테마적으로도 한번 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쇼박스 단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는 이렇게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다.
좋겠다, 단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쇼박스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일단 뭐 정말 위험했었던 위치였어요.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화요일 그리고 오늘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한번 오늘 종가에 관심 있게 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절가는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6,000원을 드리겠고 6,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7,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쇼박스였습니다. 1차 목표가는 6,000원, 6,000원을 넘어선다면 2차 목표가로 7,00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4,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